강원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지만 소통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추석 연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응급환자 처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연휴를 맞아 전국 크루즈 관광객들이 속초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가 일본으로 두 차례 뜨기 때문인데 속초가 동해안 크루즈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추석 귀성길 교통사고는 연휴 전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와 고속도로 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늘고 사고당 인명피해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강원도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2년 만에 마련된 자리인데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원도의 소통 방식을 두고 질책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이세진 기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강원도 관련 국비는 9조 7천억 원 규모. 지난해보다 1,200억 원 늘었는데 목표치보다 70억 원 더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제2경춘국도 건설을 비롯한 도로와 철도 사업은 빠지거나 일부만 포함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강원 국회의원 협의회를 만나 추가 예산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열흘 만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국회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더 감액되지 않도록 또 좀 누락된 부분 증액이 되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국비 추가 반영에 대한 전략과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요구한 것 중에 정부안에 담겨지지 않은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도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소통 부족에 대해선 여야 할 것 없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보되고 또 결정되는 지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이외에 한 번도 도청으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받거나 그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됩니다. 강원도는 11월쯤 정치권과의 간담회 자리를 다시 한번 마련해 국비 확보 방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역대 추석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보면 연휴 기간보다 연휴 전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한 사고 건수는 평균 797건으로 연휴 중 평균 429건보다 86%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연휴 전날은 모두 7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연중 두 번째로 교통사고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 고속도로 사고 비율이 평소보다 30% 이상 늘고 가족 단위 이동 증가로 사고 건당 인명피해도 1.7명으로 평상시 1.4명보다 높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를 피하고 운전할 때 여유를 가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원주지역 지부가 추석을 앞두고 상습 임금 체불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올해 상반기 전국 임금 체불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넘겼고 강원도는 8월 말까지 36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부는 성명서에서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사후 처방 대신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연이자 제도 확대, 반의사 불벌제 폐지,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속초항이 전국에서 몰려든 크루즈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일본으로 향하는 대형 국제 크루즈 2편이 운항하기 때문인데요. 속초항이 동해안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건물 14층 높이의 대형 크루즈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 전세선이 속초항에 들어온 겁니다. 터미널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하루 종일 북적입니다. 말로만 듣던 크루즈 여행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기대 뭐 이제 나이 많으니까는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 거 타보고 처음 타보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지난 12일 속초항에서 일본으로 출항한 배는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 여객선. 길이가 축구장 2개를 합친 것보다 긴 290m에 달하는데 객실 수는 무려 1,500개입니다. 속초항을 출항한 국제 크루즈는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 오타루와 아오모리를 거쳐 추석날인 오는 17일 이곳 속초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선박 내부에는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대극장과 실내 수영장, 카지노와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즈가 그렇게 흔한 상품은 아니고요. 저도 지금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12일 탑승한 승객은 2,600명, 오는 17일 2차로 예정된 관광객도 2,200명이나 됩니다. 속초항에는 지난해 6차례, 올해 4차례 국제 크루즈가 운항했고 내년에도 5항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항이 크루즈 산업 경쟁력을 갖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국제 크루즈는 200척이 넘지만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을 갖춘 부산과 제주, 인천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나 인천 항만과에 비교하면 저희 속초항이 상당히 열세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7년도 개통되는 동서 고속철도나 교통망의 발달로 인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 해 관광객 2,500만 명이 찾는 강원관광 1번지 속초. 이제는 동해안 크루즈 산업의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로 대상은 교육청과 학교, 직속기관 470곳입니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정보는 도교육청 누리집이나 공유누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강원지부 사무국장 연결해 현재 응급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은 어떠신가요? 네, 지난 2월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경우 야간 진료 및 소아과, 심장질환 불가 등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 시 구급대원 3명이서 전화를 20분 이상 돌리며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고 물론 원거리 이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원도 내 병원에서 환자 수용이 안 돼서 수도권으로 나가야 하는 일도 있나요? 구급대원 3명이서 모두 전화를 돌려도 도내에서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도내를 벗어나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주시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이송을 하게 됩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근무하는 조합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서 70여 군데 이상 전화를 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환자 수용이 안 되는 이유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지켜주시는 의료 관계자분들이 근근히 버티시면서 계시는데 바쁜 상황에서 저희 구급대원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안내하기 힘드실 겁니다. 환자 수용 불가의 이유로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의사, 전공의, 전문의가 없어서일 겁니다. 환자의 치료나 처치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병원에서도 사실 환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응급하고 긴급한 환자지만
기준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못해서 병원에서 자체를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케이타스 분류로 인해서 1레벨에서 5레벨까지 분류가 돼 있는데 그 레벨은 사실 증상과 징후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긴 한데 지금 현재 병원에서는 그래서 전문의들이나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 진료가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진료 거부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곧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추석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병원이 없어 뺑뺑이 돌고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명절에는 환자가 더 많이 발생되고 쉬는 병원과 약국은 많고 병원의 휴무와 병원을 찾을 때 안타까운 가족들의 마음, 그 속에서 느끼는 구급대원들의 자괴감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빨리 의전 갈등 해결해서 병원이 정상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구급차 뺑뺑이 관련해서는 소방에서는 사실 아무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소방의 입장에서 구급대와 상황실의 처우 개선이 매우 시급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병원의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고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 환자 수용률, 수용 불가 시에는 반드시 수용 불가 사유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항목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구급대에서 케이타스로 환자를 분류하면 이유 없이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의장 갈등 문제를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병원의 정상화가 더 시급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교통 환경이 열악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면적이 넓고 농촌의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파주시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6년 전부터 운영한 천원 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권영열 씨가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라카리 경로당인데요. 문산역이요.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안 돼 택시가 들어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 택시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 1,000원짜리 택시가 생김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파주에서 천원 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 2019년 4월. 농촌이나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63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초 했을 때 이제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34명인데 지금 현재 평균을 했을 때는 380명, 뭐 이제 1200%까지 이제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차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택시업계도 승객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이제 약간 저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내 나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천원 택시.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 마을 발굴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